막상 식사 조절도 열심히 하고 힘들게 운동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근육은 줄어버리고 혈당은 조절이 더 안 돼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근육도 늘고 당뇨가 건강해지는 제이원장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려주는 영양소죠. 그래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 조절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정제 탄수화물은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을 상승시켜 버리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당뇨 환자분들에게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고 여쭤보면은 처음 나오는 얘기가 탄수화물은 일단 거의 끊었다, 탄수화물 섭취는 거의 안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거의 국룰처럼 여겨지고 있죠. 맞아요. 이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아하는 빵, 면 종류도 끊고 운동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혈당 관리한다고 꾸역꾸역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혈당도 조금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체중도 줄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보니까 혈당이 조금씩 오릅니다. 식사 운동을 이제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혈당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검사를 해봤더니 당화혈색수도 올라 있고 근육도 줄어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이 탄수화물만 제한했다고 이런 문제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강도 운동이 플러스가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혈당 관리를 하겠다고 지나치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이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를 먼저 좀 풀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는 물론이거니와 이 운동을 하거나 체중 관리하는 분들은 이 탄수화물에 대한 편견이 좀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나쁜 거다, 뭔가 이 악의 축처럼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슈가와 카보하이드레이트, 이거를 이제 구분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입니다. 이 슈가, 정제 탄수화물이 나쁜 거지, 카보하이드레이트, 이 복합 탄수화물, 이거는 이 에너지원의 섭취가 권장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통해서 공급되는 에너지원, 포도당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이 탄수화물이 선호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대사 속도입니다. 탄수화물은 대사 과정이 짧고 이 저장과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은 이 글리코겐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돼서 필요할 때는 또 쉽게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동원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뇌 활동 또는 강도가 높은 근육 활동을 할 때 바로바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입니다. 다른 에너지원,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지방과 단백질은 분해해서 쓰는데 더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 이제 운동을 해야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 탄수화물이 선호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부산물 축적이 적다는 겁니다. 이 탄수화물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부산물로 생성이 되는데요. 탄수화물과 물은 우리가 호흡 그리고 이 땀을 통해서 쉽게 배출을 낼 수가 있죠. 이 반면에 지방과 단백질을 대사를 해서 에너지원을 쓸 때는 뭐가 생기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케톤체라는 것이 생기고요. 아마 케톤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고혈당 쇼크 얘기를 했을 때 지방을 분해해서 과도하게 케톤체가 몸에 축적이 돼서 몸을 산성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분해했을 때는 이제 암모니아가 생기게 되죠. 이런 부산물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체외로 배출하는 기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체내에 축적이 될 때는 항상성을 위협하게 되고 또한 독소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때 이렇게 부산물도 적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섭취가 지나치게 적어버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선은 이제 혈관에 있는 당 그리고 이제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 요걸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저장된 글리코겐이 부족하거나 운동 강도에 따라서는 대체 에너지원인 지방 또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먼저 분해되는 거는 지방이 먼저 분해가 돼요. 왜냐면 지방은 단백질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좀 높습니다. 지방은 이제 1g당 9kcal, 이제 단백질은 4kcal. 그러니까 지방이 분해해서 썼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방이 먼저 분해해서 쓰기 때문에 지방이 빠지고 이후에 단백질, 근육이 빠지게 되는데요. 안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방이 부족하거나 더 분해해서 쓸 지방이 없는 거죠. 또는 에너지 요구량이 과도할 때, 이럴 때 단백질 분해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지방이 부족한 경우는 체지방이 적은 경우죠.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마른 당뇨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데, 그러면 나는 해당 사항이 없겠구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꼭 체지방, 지방이 충분히 있더라도 에너지 요구량이 과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 요구량이 과다한 건 뭐냐면 고강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때는 대사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즉
에너지 효율은 높은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강도 운동처럼 즉각적으로 에너지원을 공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저장된 글리코겐 요거를 분해해서 쓰는데 탄수화물 섭취가 지나치게 적어서 충분히 저장된 글리코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을 먼저 막 분해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지방 분해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체지방, 지방이 충분히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백질 분해를 먼저 하는 거죠. 근육을 먼저 분해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해서 글리코겐이 충분히 저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소실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죠. 스트레스가 언제 증가하냐면요, 운동 강도가 너무 심할 때 근육은 이걸 이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운동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운동으로 피로감이 올 때, 이럴 때 해당하죠. 이럴 때 이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바로 누구냐면 코티솔, 그리고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이런 종류거든요. 먼저 이 코티솔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당신생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이 과정을 진행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당연히 근육이 빠지겠죠. 그리고 에피네프린과 글리코겐 이 호르몬들은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당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혈당이 막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났더니 오히려 혈당이 많이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호르몬들이 작용해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의 작용은 단기적으로는 혈당을 올리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근육 소실과 대사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육 운동도 하는데 오히려 근육이 자꾸 빠지고 혈당이 오르는 분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늘린다고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 소실이 일어나고 있는 환자분의 그래프를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혈당 조절이 나쁘지 않은 분입니다. 사실 혈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환자분이죠. 기저값도 100 미만이고 직후혈당 최고치가 올라봐야 150 정도로 유지되는 굉장히 준수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당연히 탄수화물 거의 섭취를 안 하시고 단백질, 지방 종류를 섭취를 하셨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혈당 그래프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죠.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 당연히 운동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강도 운동에 해당하는 운동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혈당도 당연히 감소를 하죠. 혈관에 있는 당을 가져다 에너지원을 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에너지원을 갖다 쓰는데 고강도 운동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탄수화물 섭취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관에 있는 당도 부족한 상황이 돼버리고 혈당이 기저감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써야 되는데 저장된 글리코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운동은 지속을 하니까 혈당은 자꾸 떨어지고 우리 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쿠야, 에너지가 없다, 이대로는 큰일 난다 하고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코티솔 분비되고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점부터 근육을 분해해요.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니까 근육은 빠지고 혈당은 올라가죠. 그리고 이분은 혈당 조절 잘 되는 분이니까 그나마 혈당이 올라가도 이 정도로 올라가서 가는데, 실제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요, 혈당이 이렇게 안 내려가고 운동하고 났더니 혈당이 오히려 이렇게 막 올라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 섭취를 좀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혈당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 그래프는 조금 더 급하게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혈당도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해도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소모해 주니까 혈당은 내려가는데 글리코겐으로 저장된 분량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 소실이 일어나진 않고 혈당도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감소해서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탄수화물 섭취를 해주는 경우가 혈당을 더 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요 분량만큼 혈당을 더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육 소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고 근육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근육이 앞으로 빠지실 수 있다 이랬더니 검사할 때 역시나 근육이 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운동을 하실 때 탄수화물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자. 또 그게 안 되면 운동 강도를 중간 강도로 좀 줄여주시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이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미리 알기도 더 어려워요. 자, 이번에 혈당 조절이 좀 안 되는 경우인데 이 분 거를 한번 볼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 탄수화물 섭취를 굉장히 줄이고 대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인슐린도 맞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보시면 기저값은 100 미만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 활동 시의 혈당 값이 전반적으로 많이 높죠.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욱더 탄수화물 줄이게 되고 운동은 더욱더 매달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점심 식사를 하셨어요. 거의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시고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분은 등산, 산을 타시더라고요. 산을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막 타시는데 당연히 혈당도 조금씩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감소를 하다가 특정 시점이 되니까 다시 혈당이 막 올라가게 되죠. 이 시점이 바로 어떤 시점입니까? 이 시점이 바로 탄수화물 섭취가 지나치게 적어서
글리코겐이 충분히 없는데 나는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육에서는 즉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할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단백질, 근육을 먼저 분해해서 일단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자 해서 당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혈당이 충분히 안 내려가죠. 보시면 기저가 미상까지도 돼 있는데 혈당이 이거밖에 안 내려가는데 무슨 혈관에 당이 충분히 많은 상황인데 왜 당이 부족하다고 몸에서는 근육을 분해서 에너지를 만드냐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당뇨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혈관에 당은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 한 140 정도가 되는 상황이죠. 혈관에 당이 140 정도가 있어도요, 막상 근육에서는 당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작동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혈관에 당은 있지만 당장 몸에서는 에너전이 필요한데 공급을 원만히 못 받고 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한 대로 근육을 분해해서라도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우리 몸의 근육에서 충분히 당이 공급이 못 받는 상황이면 이게 120이 될 수도 있고요, 150이 되더라도 바로 몸에서는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혈당이 운동을 하고 나서 오르고 적당히 오르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나는 열심히 식사 제한을 하고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혈당은 저렇게 올라버리고 근육이 빠지게 되죠. 이 환자분도 나중에 보니까 근육이 많이 줄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산타하시는 걸 절반으로 줄이시자, 그리고 식사하실 때 잡곡밥 같은 형태로 탄수화물 섭취도 좀 늘려주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이 어려워서 잘 안 되십니다. 탄수화물 늘리려고 하면 일단 당장 혈당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강도 운동을 줄여서 중강강도 운동으로 바꿔주시거나 운동 시간을 좀 줄여줘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고 반면에 운동은 고강도 운동을 유지했을 경우에 근육 소실과 혈당 상승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동하기 전 식사, 다른 식사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운동을 하기 바로 전, 내가 만약에 저녁을 먹고 운동을 한다 그럼 저녁 식사가 될 거고, 점심 이후에 운동을 한다 그럼 점심 식사가 되겠죠. 이럴 때 식사하실 때는 탄수화물 섭취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 탄수화물, 슈가가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 더 좋은 탄수화물로 섭취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혈당은 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동 강도를 중강 강도로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고강도 운동과 중강도 운동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게 단순히 10kg를 들면 고강도 운동, 5kg을 들면 중강도 운동,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한테는 10kg을 드는 것도 중강도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한테는 5kg을 들어도 그게 고강도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연령, 혈당 조절 상태, 운동 능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개인화된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탄수화물 줄이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효과적이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저희가 당뇨 정상화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이 환자분 개개인에 맞게 이 혈당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혈당 관리를 하다 보면 돌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셨던 것처럼 나는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혈당 변화를 보이는 상황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개인화된 혈당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 코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 당뇨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